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어제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역본부도 출정식을 갖고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동참했는데요. 아직 눈에 띌 정도의 물류대란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산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당 컨테이너 터미널 앞 도로. 1,000명이 넘는 화물차 기사들이 도로 위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울산지역본부 화물차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한 겁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우리 안전운임제 투쟁,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해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와의 극적인 합의로 8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후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제안하면서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종사자에게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지난 2020년 1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정부가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일몰제 연장보다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총파업 첫날인 24일 울산은 눈에 띌 정도의 물류 대란은 감지되지 않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석유화학과 자동차 업계, 레미콘과 시멘트 등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보고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경찰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노조원들의 화물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울산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와 개발 가용지 조사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수요 조사와 토지 이용 구상 등을 거쳐 내년 8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행정구역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체계적으로 해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남북권의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1억 5천만 원이 투입돼 내년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청량 운총권과 온양, 온산, 서생권 일대에 주거와 산업, 교육과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남북권의 신도시가 건설되면 인구 유출 방지와 성장 동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겸 울산시장이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울산의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 정점식 예산소위 부울경 대표위원과 면담을 갖고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은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과 영남권 국제숙련기술진흥원,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간절곶 새해 해맞이 행사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울주군은 어제 2023 간절곶 해맞이 행사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다음 달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서생면 간절곶 공원 일대에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 복주머니에 새해 소원을 적어넣는 소망 복주머니와 새해 소망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고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에는 메인 프로그램인 간절곶 해맞이 퍼포먼스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울주군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온양체육공원 등 3곳으로 가는 셔틀버스 11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 수출이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둔화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선박 등 수출 주요 품목의 선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한 69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울산의 전체 수입은 동광 등 1차 상품과 중간재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해 2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높아진 금리의 은행 정기예금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가계대출은 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9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9월 한 달 만에 울산 지역 은행 정기예금에 7,671억 원이 몰리면서 울산의 은행 정기예금 증가 규모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은 기업 대출이 지난해 1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울산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픽폭 위험에 노출돼 갑상선 암 등 여러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원전 수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4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울산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핵울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3일 무산된 공청회의 책임은 한수원과 울주군에 있다며 울주군은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수정안을 검증하고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한수원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종훈 동구청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지난 5월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시절 안효대 의원보다 2배 이상 예산을 더 끌어왔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어제부터 계도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비닐봉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그런데 업종마다 규제 내용이 달라서 업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일회용품 규제가 더 강화돼서 돌아왔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흔히 쓰이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제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됐던 비닐봉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돈을 내고 대체품인 종이봉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때 자주 사용됐던 플라스틱 응원용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대상 업종마다 다른 규제 품목으로 혼란스러운 건 가게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몰라요. 인식 못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이제 그분한테 계속 이제 전 국민 상대로 나는 계속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업주들한테만 이런 페널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소비자들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리고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이게 빨리 조속히 자리 잡도록. 혼란스러운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 주류나 음료 등 무거운 상품을 종이봉투에 담을 경우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플라스틱 비닐에서 아무래도 종이로 바뀌다 보니까 물기가 있는 상품들은 손님이 좀 가져가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손님들이 100원 뭉쳐도 힘들어하시다가 200원부터 사시니까. 또 기존 비닐봉투보다 2배가량 비싼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32년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어제 동구 현대백화점 옆 광장에서 제32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동구 지역 저소득 가정 2,525세대와 복지시설 44곳에 김장김치 16,000여 포기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91년부터 32년째 김장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김치를 담그지 않고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상 정수장에서 중구와 북구 방면으로 보내는 송수관로 누수 복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0일 신축 이음관 교체를 끝으로 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막기 위해서 수돗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공사를 하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은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일시 청소년 쉼터가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1,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1%가 가출 충동을 느낀 것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답답해서가 19.7%로 가장 많았고 불안과 짜증, 우울감이 17%, 혼자 살고 싶어서가 12.1%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6.3%는 가출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8.9%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육생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는 한 사단법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구의 한 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 1,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어제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영성 서문지 복원 사업을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완료된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서문 복원 고증과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고 하지만 고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성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옹성이 가장 낮은 높이이고 본성인 채성이 그 다음 높이로 설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설계에는 성 높이가 일률적이어서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 화성의 경우 화서문이나 전주 읍성의 남문 등이 성곽 복원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만큼 견학을 통해 복원 과정을 배워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연포동 동축상 정상 일원에 조성한 연포 전망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된 연포 전망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1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연포 전망대는 북구 7만디 중 하나인 동축산 정상에 위치해 7만디 탐방길의 주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지구에서도 시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테크노 일반산단 연구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지구에서는 연구만 가능하고 제품 생산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관련 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건축 연면적 20% 이내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인 기업과 이미 입주한 기업 모두 도시형 공장 등록이 허용되며 사업 계획서에 등록된 연구 개발품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